네, TPMS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은 네, 타이어의 공기압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즉, 얘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각 바퀴의 적정 공기압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맞습니까? 네. 그래서 주행 시에는 대략적으로 몇 초? 주행 시에는 10초. 그렇죠. 10초. 그리고 정지 시에는 30초. 30초. 이렇게 통신을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 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공기압이 적정량인가 불량인가. 그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여기 나오죠. 공기압력이 대략적으로 기준 압력에 대해서 25% 이하가 되면은 클러스터, 즉 계기판에 경고등을 점등을 시킵니다. 그때 이런 색으로 노란색이겠죠. 노란색으로 이렇게 타이어에 물음표 뜹니다. 이게 바로 공기압이 적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찌요? 무시하고 타야 될까요? 아니죠. 가서 공기압을 적정으로 맞춰야 되겠죠. 자, 그래서 TPMS는 첫 번째로 타이어 위치, 그리고 타이어의 공기압, 그리고 더 나가서는 배터리. 이 배터리는 어떤 배터리일까요? 어제 공부장님이 저한테 카톡을 했더라고. 개인 카톡을. 이 배터리는 자동차의 배터리를 점검한다는 게 아닙니다. 이 TPMS 내부에 그 배터리 있었죠? 네. 센서 내부 배터리를 검출하는 거예요. 왜냐면 볼게요. 배터리 양이 지금 불량이면은 적정 공기압이 정상인가 판별을 못 하겠죠. 그럼 어떻게 통신을 보내주고 할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양까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부 온도까지 측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을 어디로 보낸다? RFA, 리모트 펑션 액추에이터란 장치로 보내줍니다. 우리 뭐였죠? 이모빌라이저에서도 스마트라 ECU로 통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 있었죠? 맞습니다. 그렇게 중간 단계라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그 다음으로 이제 BCM, 바디 컨트롤 모듈이겠죠? BCM, ECM, 엔진 컨트롤 모듈, 엔진을 제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센서의 통신을 받는 거. BCM은요, 바디예요, 바디. 이 앞에 B가 바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간단히 말할게요. 얘는 엔진에 관계된 거고, 얘는 세시에 관계됩니다. 세시. 타이어 또한 세시죠. 그래서 BCM이 주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CM을 통해서 클러스터, 계기판으로 바로 뭐 압력이 몇시가 된다. 뭐 왼쪽 바퀴 압력 뭐 34, 뭐 32, 30 이렇게 뜨는 경우 있죠. 그렇게 클러스터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TPMS 내부에는 반도체 전용 칩입니다. 반도체 전용 칩. 우리가 압력을 검출하는 센서, 뭐 맵 센서가 됐건, 뭐 대기압 센서가 됐건, 얘들은 거의 다 앞전 소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앞전 소자. 근데 얘들은 정밀도를 요하기 때문에 반도체로 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칩을. 그래서 센서의 정밀도를 높였습니다. 센서의 정밀도를. 그래서 압력은 검출하는 것은 똑같다. 근데 보세요. TPMS가 결국에는 이게 뭐랄까요? 기술이 개발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00년도에 자동차 타이어 회사 중에 파이어스톤이라는 회사가 알고 있어요. 파이어스톤. 이 파이어스톤 같은 회사는 일본계 회사였는데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2위였습니다. 2위. 엄청나게 우수했죠. 뭐 알아주는 타이어 회사들 많죠. 브리지스톤이냐 또는 구디어 또는 뭐였죠? 하나 더 미셸. 근데 미국 시장 점유율 2위였어요. 그래서 이 파이어스톤이라는 자동차 이제 타이어 제작 회사가 결국에는 이제 포드와 손을 잡습니다. 포드. 그래서 포드의 뭐였죠? 익스플로어 차량에 독점적으로 타이어를 공급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타이어에 결함이 있었습니다. 결함. 근데 이 파이어스톤은 이 결함을 은폐를 합니다. 괜찮겠지. 그냥 넘기면 되겠지. 그런데 문제는 터집니다. 바로 88명. 정말 많은 그 뭐죠? 사상자가 나왔어요. 이유는 자동차가 주행 중에 타이어가 결국에는 바람이 빠지는 게 아니라 타이어가 그냥 터져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는 주행 중이니까 전복이 되겠죠. 전복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8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인 분석이 들어갑니다. 원인 분석. 그래서 타이어의 결함이었다. 그게 결국에는 밝혀졌고, 그로 인해서 여기 보면은 650만 개 타이어를 리콜했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이렇게 리콜을 해준 게 아니었어요. 이 파이어스톤은 어떻게 했냐? 미국에 판매된 타이어에 대해서만 리콜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여기에서 이제 말이 많았습니다.
안 된다. 전 세계적에서 사고가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의 제기를 해서 한 사람이 거의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고 조사를 해버립니다. 끝내 결론은 전 세계적으로 팔린 650만 개에 대해서 타이어 리콜했고요. 그리고 그 손실 금액이 무려 3억 5천만 달러. 파산됐죠. 결국엔 파산됐어요. 여기서 하나 더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뭐죠? 기아에서 소렌토 있죠. 소렌토 타이어 문제 있습니다. 이제 그쪽으로는 너무 이제 뭐랄까요, 직접적으로 작업 안 되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타이어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은 이 자동차 타이어의 공기압이 10%가 감소가 하면은 대략적으로 타이어의 수명은 15%가 감소되고요. 수명만 감소되는 게 아니죠. 또 뭐였죠? 연비 맞습니다. 연비 또 그렇죠. 배출가스가 많아집니다. 배출가스. 그래서 공기압 적정 공기압으로 맞춰주는 게 뭐 타이어의 수명이나 또는 연비나 배출가스 환경적인 면에 있어서도 정말 중요한 요소다 말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TPMS는 미국에서는 2007년도에 의무화를 시작합니다. 2007년도.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는 13년도에 의무화를 시작합니다. 13년도에. 근데 13년도에 의무화했지만 이때는 뭐 옵션으로 선택 사항이었는데 14년 이후부터는 거의 의무 장착이 돼버렸죠 이제. 그래서 14년 후가 거의 의무화다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TPMS가 장착이 되면서 장점도 많았죠.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점의 장점도 있었는데, 단점을 한번 잡아보자면, 단점은 바로 타이어를 교환할 때 공인 비용이 높습니다. 이유는 이 센서가 있으면은 그 뭐랄까요, 타이어 탈착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이 타이어 하나 까면서 센서 고장내 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다 물려야 되니까. 그래서 교환의 공인 비용이 높습니다. TPMS는 요즘 많이 장착이 되는데 뭐 좀 뭐랄까요, 서툴르게 작업하는 사람이 만약에 타이어를 교환한다, TPMS 파손되는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센서 내부에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는 배터리 교환만 되는 게 아니라 센서 자체를 교환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부품 교환 비용도 좀 더 높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보다는 안전적인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 이렇게 TPMS가 의무화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전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TPMS 자체 단품을 가지고 한번 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장치가 바로 TPMS 단품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어디 있는가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이게 바로 이렇게 여러분들 휠에 보면은 휠에 구찌 하나 있죠. 바퀴 바람 넣을 수 있는 구찌 있잖아요.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쪽으로는 휠 밖으로 나오는 부분이고요. 이쪽은 휠 안에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TPMS는 보시면은 이걸로 볼까요? 이렇게 바디에는 하나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하나 뚫려 있어요. 정말 작은 구멍인데 이 구멍이 하나 뚫려 있는 이유가 바로 압력을 재기 위한 구멍입니다. 압력을 재기 위한 구멍. 그렇죠? 이미 TPMS가 어떤 장치인가는 다 이전 시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자체 단품만 보고 좀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분해를 하면은 네, 이렇게 나왔죠. 배터리와 그리고 기판 하나 나왔고요. 그리고 이 자체를 우리는 반도체 칩이랍니다. 반도체 칩인데 여기 은색으로 된 부분 하나 보이시죠?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압력을 검출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이 케이스에 뚫려 있는 구멍과 일치를 하게 돼 있죠. 이렇게 맞죠? 그래서 TPMS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좀 절단을 해보니까 지금 이 장치 같은 경우는 케이스를 뜯으니까 이게 나왔었죠. 기판이 맞죠? 이 기판이 이 케이스를 뜯으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내부 배터리가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배터리부터 좀 살펴보자면은 뭐 배터리 제조회 회사는 다 가지각색이니까 냅두고요. 배터리 여기 품번을 보시면은 BR 한번 여기 써보겠습니다. BR 2450A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요. 또 BR이 아니라 얘는 또 CR 2450 HREX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근데 뭐 이 앞에 것은 우리가 좀 두더라도 이 뒤에는 값이 동일하죠.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24와 그리고 50을 두 개를 숫자를 분리를 하고요. 24는 이 밀리수입니다. 밀리수. 너비죠. 간단하게 말해서 너비. 50이란 뜻은 두께죠. 두께. 지금 보세요. 이거 보이시죠? 5mm죠. 5mm. 그래서 앞에 24는 이 배터리의 너비고요. 뒤에 50은 두께입니다. 두께. 물론 두께는 5mm예요. 근데 수치로서는 50으로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50 하면은 너비가 2.4cm, 두께가 5mm다.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죠. 하나 살펴볼게.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보세요. 정말 분해하기 힘들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플라스틱 뚜껑만 분해를 해서 제가 안을 확인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미 에폭시 같은 거 네, 이런 걸로 몰딩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제가 이렇게 따냈습니다. 이렇게 전부 이렇게 칼로 따냈고요. 심지어 이 안에도 전부 이렇게 네,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좀 푹신푹신한 에폭시로 처리가 돼 있어요. 몰딩 처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이렇게 반도체 기판들 보이시잖아요. 맞죠? 얘들은 이미 여기에 껴 있어서 제가 빼지도 못했습니다. 이거 다 지금 이 기판에서는 끊어져 버린 상태라 말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그래서 여기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내부 배터리를 보고 싶어서 뺐는데 이미 이 센서는 고장이 났습니다. 끊어져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배터리는 쉽게 교환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수명이 한 5에서 7년 정도 되거든요. 물론 자동차를 얼마나 사용하냐 이거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근데 대략적인 수명은 5년에서 7년 되는데 수명이 다 했을 때는 이게 자체적으로 교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만 갈아주세요 이렇게 못 합니다. 그래서 이 TPMS 하나의 가격은 한 3만 원대 하더라고요. 그래서 3만 원, 뭐 차량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3만 원대 합니다. 그래서 교환 꼭 처리를 하시고요. 이게 바로 일반적인 우리 자동차 공기 주입에 있는 공기 주입 굿지라 많이 하죠. 굿지. 그래서 얘는 재질이 지금 뭘로 되어 있죠? 브론즈, 황동 같은데 얘는 재질이 뭐 세 개 다 비교를 해봐도 전부 다 알루미늄입니다. 이게 다 알루미늄이에요. 근데 알루미늄이 약하죠. 상당히 내구성이 약합니다. 근데 알루미늄으로 만든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이 자체 알루미늄 자체 재질로서 안테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얘들은 휠과 함께 회전하면서 타이어 휠, 즉 바퀴 내부의 공기압을 감지하고요. 그 감지된 공기압을 리시버로 보내주는 역할이에요. 리시버로 보내주는 역할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안테나 역할을 해줄 장치가 필요했는데 이 장치가 바로 이 알루미늄으로 된 이 기둥이 안테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좀 총괄적인 제어를 해주는 장치가 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현대, 기아 써져 있고요. 또 인텔리 타이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프레셔 모니터 이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TPMS, 타이어 프레셔 모니터링 시스템에서 TPMS 결국에는 제어를 해주는 리시버가 바로 얘가 되겠죠. 그래서 리시버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동차가 시동이 걸렸을 때 맞죠? 자동차가 시동이 걸렸을 때 웨이크업 제어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동차가 시동이 꺼지고 주차 상태에서는 이 TPMS가 일을 하지 않도록 결국에는 꺼버리는 장치죠. 꺼버려요. 이유가 배터리 아끼려고요. 맞죠? 자동차 시동도 안 걸었는데 압력 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동이 걸리고 결국에는 웨이크업을 제어를 하고요. 또는 자동차 속도가 20km 이상에서 또는 20km 이하에서도 이렇게 서로 통신을 주고받는 시간을 제어를 합니다. 이게 맞죠? 그리고 또한 얘 같은 경우는 바퀴의 위치 또한 검출합니다. 앞바퀴를 만약에 뒤로 보내버렸어요. 이랬을 때는 바퀴의 위치 제어도 안 되잖아요. 이랬을 때 각 바퀴의 위치까지도 리시버가 다 담당을 해서 제어를 해주고 있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얘들 각 바퀴에 하나씩 들어가니까 총 4개가 들어가겠죠? 4개가 들어가면은 그거의 위치 또는 배터리의 전압 또는 배터리의 온도 또는 압력까지 다 이 장치 리시버가 받고요. 그리고 이 장치를 통해서 클러스터 계기판으로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신호를. 그래서 우리 요즘 자동차에 보면은 바퀴 이렇게 4개 그려져 있고요. 이게 뭐 34, 32, 34, 34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맞죠? 이런 게 다 이 장치에서 보내준 신호들을 리시버가 받고요. 리시버를 통해서 클러스터, 계기판으로 이렇게 정보를 보내주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TPMS의 구조, 그죠? TPMS 바디 또는 압력 검출해주는 센서, 그리고 내부 배터리 2450, 24는 너비, 50은 두께 이런 거다. 그리고
이 자체 알루미늄으로 된 것은 안테나 역할을 해주기 위한 거고요. 또한 이렇게 센서에서는 중요한 게 배터리는 수명이 한 5에서 7년 정도 되는데 배터리는 수명이 닿으면은 이렇게 분리가 잘 되는 타입도 있지만 안 되고 이렇게 전부 다 뭐랄까 이렇게 끊어야 되는 타입도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불량이 나면은 꼭 이 자체의 센서를 교환 처리를 하셔라. 이런 걸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터리 구조, 그렇죠? 그리고 TPMS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